안녕하세요. 천연부 속닥속닥 14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 오늘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뭐죠, 승구가? 나눌 영화는 이제 다르덴 형제가 감독한 2011년에 개봉한 자전거를 탄 소년이라는 영화입니다. 벨기에에서 촬영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벨기에 영화. 네. 자, 그래요. 오늘 성구이가 그러면은 영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이 자전거 탄 소년을 감독한 다르덴 형제는 이제 장피에르 다르덴 그리고 릭 다르덴이라는 그 형제예요. 둘이 형제고, 근데 약간 그 이런 칸 영화제가 되게 사랑하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2019년에 개봉한 소년 아메드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영화고, 2019년 그리고 자전거 탄 소년도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심사위원 대상은 이제 올드보이도 받은 영화고. 2등상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 1등상이 황금 종려상, 그쵸, 보통 황금 1등이라고 치고, 심사위원 대상을 보통 칸 영화제 2등상, 2등상.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 이런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 이렇게 이런 류의 영화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잔잔하고. 근데 대부분 상을 탔더라고요, 칸 영화제에서. 그래서 칸 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 출연한 이제 배우로는 토마스 도레라는 사람이 시릴 꼬마아이로 나오고, 이제 지금도 연기하나 그 친구는? 그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요. 이것만 하나만 하고 원래 다르덴 감독이 그죠, 맞아요. 다른 감독이 그런 이렇게 유명한 배우는 잘 안 쓴대요. 근데 이제 또 세실드 프랑스, 이 영화에서 미탕모 역할로 나온 사만다 역할로 나오는 세실드 프랑스라는 배우는 그래도 조금 알려진 좀 유명한 배우로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그래서 약간 이런 말 있더라고요. 뭐 최초로 좀 이름 있는 배우를 그래? 좀 쓴 영화다, 이 영화가. 이 세실드 프랑스는 뭐 유명한 배우가 나왔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유명한지 아닌지 모르겠지 때문에 아리송하죠. 되게 유럽에서 유명한 배우라고. 그렇구나. 근데 영화 보면서 느낌이 좀 고레하다 이렇게까지 영화랑 조금 느낌 좀 비슷하지 않았니? 좀 비슷하다는 느낌 받았어요. 약간 잔잔하고 잔잔하고 되게 좀 담백하고 건조하고 뭐 그렇게 막 감정적인 막 심파 요소 전혀 없고, 음악도 별로 안 들어가고. 원래 다르덴 감독 영화에 음악이 하나도 안 나오는 영화가 많대. 근데 내가 다시 보면서 보니까 음악이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 딱 하나 되게 짧은 뭐 한 10초 정도로 해가지고 이 영화에 딱 4번이 나와. 근데 원래 하여튼 음악도 거의 안 쓰는 감독이고. 근데 이제 뭐 고레하다 히로카즈랑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는 되게 보면은 가족에 집중을 좀 딱 하는 느낌이거든. 다르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보다는 이제 약간 저 사회파 감독이지. 어떤 사회의 어떤 상황 위에서 이제 각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발생되는 어떤 모순들, 문제들, 그런 것들 좀 잘 드러내는 그런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렇게 약간 덧붙여서 소개하고 싶은 감독은 영국의 켄 로치라는 감독이 있어. 켄 로치. 약간 같이 묶이는 감독이야. 벨기에의 다르덴, 영국의 켄 로치. 그래서 그 감독도 사회파 감독이고 그 감독도 칸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 감독 유명한 거는 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런 영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유명했던 게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미안해요 리키, 뭐 이런 영화 있는데, 이 감독은 이제 그 어떤 사회 구조 가운데에서 그 사회 구조의 어떠함이 한 개인을 얼마만큼 힘들게 하고 존엄성을 짓밟는가. 다르덴보다는 사회의 어떤 구조, 어떤 시스템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어떤 영국의 어떤 관료주의 때문에 그 실업수당을 못 받는 거야. 실업수당에 대한 이야기야. 그런 감독도 있다는 거. 자, 그래요. 줄거리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은 이제 주인공 그 이름이 뭐였지? 시릴이라는 한 10살쯤 됐나? 10살? 10살 뭐 11살? 초등학생, 그래도 중학생은 아직 아니야. 초등학생 이제 고학년 정도 된 나이인데,
아이가 막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어른들은 그만 전화하라고 안 받는다고 하면서 연가가 시작이 되죠.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시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그 아이를 버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연락을 하겠다고 뭐 곧 연락을 하겠으니까 잠시만 보육원에 들어가 있으라고 고아원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놓고서는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버린 거지. 그래서 아이는 우리 아빠가 나한테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다고 아빠한테 연락만 되면 나를 데리고 갈 거라고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안 받고 막 하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보육원에서 탈출을 하죠. 그렇죠. 탈출을 해가지고 아빠가 예전에 자기랑 같이 살았던 아파트에 가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아빠를 찾죠. 근데 이제 보육원에서는 쫓아왔어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결국 잡히죠. 병원까지 막 어떻게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건물 안에 있는 병원에까지 들어가서 숨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잡혀가지고 끌려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를 붙잡죠. 모르는 아줌마인데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막 아빠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놔주라고 나 찾을 거라고 우리 아빠를 그러다가 이제 결국 끌려가는데 그때 병원에서 붙잡았던 아줌마가 이 아이가 되게 좀 눈에 밟혔나 봐.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아빠를 찾으면서 같이 찾았던 게 자전거예요. 자기 자전거가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 거다. 아빠가 어떻게 해? 아빠한테 맡겼는데 자전거랑 아빠랑 같이 찾고 있었던 그 아이를 이야기를 듣고는 이 병원에 있었던 이름이 사만다인데 그 사만다라는 아줌마가 그 아이의 자전거를 자기가 돈을 주고 찾아서 사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랑 그 시릴이랑 그 아이의 관계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줌마는 처음에는 자전거만 주고 그냥 갈라 그랬지. 그쵸. 그게 그냥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호의였던 거야. 근데 시릴이 쫓아가. 집에 가는 아줌마한테 자전거로. 그래가지고 아줌마 놀러 가도 되냐고. 주말마다 놀러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뭐 물어봐야지. 너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위탁 가정 생기면은 고아원에서는 좋아한다고. 무조건 내보내준다고. 알겠다고. 그러면 알겠어. 내가 전화할 테니까 기다려봐. 하니까 그 아이가 뭘 했는지 기억나니? 전화 안 할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전화 안 할 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할 거야 하고 이제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장면 보면서 참 이 아이가 벌써 어린아이지만 저거 어떤 얼굴 표정 자체가 어른이야. 거의 보면은 어린아이의 얼굴이 아니야. 보면은 중간에 아줌마가 같이 놀라고 데리고 온 소년 한 명 있잖아. 네. 걔는 얼굴이 소년의 얼굴이야. 근데 주인공에는 어른의 얼굴이지 보면은 벌써 많은 어떤 상처 어른들의 거짓말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 아줌마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그 아줌마 집에 가게 되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떻게 아빠가 사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랑 같이 주인공 시릴이 아빠를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빠는 어떤 다른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이제 같이 사는 것 같고 그 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레스토랑에서 이제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죠.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는 이제 이 아이를 벌써 마음에서 버린 거죠. 이제 새로 여자도 만났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으면은 방해가 되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벌써 마음에서 그냥 밀어내면서 그 사만다라는 아줌마한테 좀 책임져 달라고 하고 자기 자식한테는 이제 날 찾아오지 말라고 난 전화도 안 할 거라고 너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말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아줌마랑 같이 집에 가는 길에 시릴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해를 하죠. 자해를 한 그 가운데 아줌마가 굉장히 연민의 눈으로 아이를 이렇게 품어주면서 그때 음악이 한번 나옵니다. 빙빙빙 음악이 한번 나와요. 굉장히 좀 아이가 극도로 좀 절망하는 어떤 순간순간마다 음악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랑 같이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조금씩 친해지죠. 근데 그 마을 벨기에도 그 동네에 양아치가 있죠. 거의 무법지대죠. 그랜토리노에서도 양아치가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그 동네는 총은 없는 것 같아. 없어요. 근데 대신 총 대신에 뭘 하냐면 마약을 하는 애들이 절도도 아무렇지 않게 절도와 마약과 양아치들이 또 다가와가지고 왜냐면 부모로부터 이제 제대로 된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양아치들도 보고서.
그리고 그 양아치 한 명은 그 주인공이 지금 지내고 있는 그 보육원에서 3년 동안 거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마인드도 너무 잘 알아보면 걔가. 그래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전거도 고쳐주고 같이 집에서 막 플레이스테이션 오락도 같이 하고 막 너 싸움 잘한다 막 칭찬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아 너무 좋은 거야. 얘는 집에 가면 사만다 아줌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잔소리하거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근데 동네 양아치 형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야. 원래 양아치 형하고 있는 게 재밌잖아. 보면은 이게 형들 따라다니는 것만큼 그러니까 동네에도 막 그냥 어릴 때 보는 사촌 형 중에서도 보면은 막 공부 잘하고 막 어른들이 보면서 야야 너 저 형처럼 돼야지. 저 형하고 친하게 지내. 그런 형은 재미없어. 다시 다니면 그냥 어른들이 야야 쟤랑 놀지 마 하는 그런 형들하고 같이 다녔을 때가 재밌었고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뭐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 시릴도 이제 약간 이 형이랑 같이 양아치 형이랑 있으면서 이제 자기를 키우고 있는 사만다 아줌마랑은 조금 마음이 멀어지지. 그리고 벌써 둘이 서로 알아.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본 적이 있어 벌써. 사만다 아줌마는 양아치 싫어하고 얘가 이제 자기가 지금 돌보고 있는 시릴한테 접근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그리고 양아치도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만다 아줌마가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아. 그래서 이제 이 양아치 형이랑 같이 있으면서 주인공 시릴이 사만다 아줌마한테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쵸. 전화도 안 받게 되고 막 몰래 나가고.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그 양아치가 왜 주인공 시릴한테 잘해줬는지 이유가 나오죠. 그쵸. 이게 강도 범행을 사주하려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일했던 상점의 사장님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돈을 가지고 나오면 그 시릴한테 딱 시켜가지고 시릴이 가서 야구 방망이로 쳐가지고 기절시키고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갖고 오라고. 이제 걸려도 시릴도 혼자 감옥에 가는 걸로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양아치 그 형님이 그렇게 막 예행 연습까지 리허설까지 시키죠 시릴한테. 그래서 이제 거산 날이 됐어요. 그날 밤에 이제 일일 강도 범행을 이제 저질러야 돼. 그래서 밤에 이제 시릴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벌써 사만다 아줌마 엄마들은 다 안단 말이야. 엄마들은 모르는 게 없어. 엄마들은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얘가 뭘 할 것 같은지 벌써 다 알아. 그래서 그 사만다 아줌마가 이제 주인공 시릴의 밤에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막 절대 못 나가게 막죠. 근데 주인공은 미친 듯이 나가려고 그러고. 그쵸. 그러다가 결국 칼로 사만다 아줌마 팔까지 찌른 다음에 놔두치 나가죠. 그래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데 문제가 생기죠. 아들이 양아치는 양아치 형님은 이제 주인 상점 주인 아저씨 혼자 올 거라 그랬는데 아들이 같이 와가지고 둘 다 쓰러뜨리긴 했는데 아들이 자기 얼굴을 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일단 가지고 일단 그 자리에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양아치 형님한테 가가지고 돈 가져왔다고. 근데 아들이 같이 와가지고 내 얼굴을 봤다고. 그러니까 그 양아치 형님은 막 꺼지라고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막 얼굴 보여주면 어떡하냐고. 이거 경찰한테 걸리면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너 혼자 알아서 그 돈 가지고 처리하라고. 그래서 그 어쩌면 자신을 정말 아꼈던 그 사만다 아줌마를 칼로 찌르기까지 하면서 나왔는데 양아치 형님한테 버림받고 갈 데가 이제 아버지한테밖에 없죠. 아빠한테 가가지고 돈을 내밀면서 이 돈 아빠 가져. 이거 내가 강도짓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경찰한테 걸리면 나는 아빠 얘기 하지 않을게. 나 혼자 책임질 테니까 아빠가 이 돈 가져. 아빠도 막 쫓아내죠. 이 돈 가지고 꺼져라. 누구를 감옥 가게 하려고. 다시 나타나지 마 하면서 이제 버림받죠. 그러고 나서 아무도 자신을 돌봐줄 상황이 없는 그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거기서 또 한번 음악이 나옵니다. 위로하는 음악이 또 한번 나오고 갈 곳은 뭐 사만다 아줌마한테밖에 없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니까 그 아줌마는 받아주는 거죠. 그 아이를 다시. 그래서 괜찮다고. 아줌마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줌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하니까 알았어. 일로 와서 뽀뽀해줘. 아줌마한테 뽀뽀해주고. 그래서 이제 아줌마랑 같이 또 좋은 시간을 이제
같이 보내고 자전거 타는 장면도 나오고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아줌마 심부름으로 이제 뭘 사러 갔는데 갔다 오는 길에 그 강도짓을 했었던 그 주인을 만나죠. 근데 그 주인이 그때 아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랑 같이 경찰에 가가지고 합의는 잘 했어요. 그 아줌마가 대신에 이제 돈을 물어주는 걸로 합의를 잘 하긴 했는데 그 상점 주인의 아들은 이 주인공 시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때립니다. 시리를 막 도망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도 겁나 잘 올라가 보면 막 쑥쑥 올라가고 쫓아가던 애는 이제 못 올라가니까 밑에서 이제 돌멩이를 막 집어 던지죠.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한참을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 주인 상점 주인도 와가지고 같이 두 명이서 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아이가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상점 주인은 병원 가야 되지 않겠냐 괜찮다고 하면서 혼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봤습니까, 성국이는? 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영화 자체가 약간 관찰자 시점으로 해가지고 되게 건조하게 설명을 잘 하지 않지. 건조하게 그냥 판단을 저희한테 맡기는 느낌.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어. 뭐 심파 이런 것도 거의 사정 이런 것도 설명 안 해줘요. 그냥 사건의 나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은 우리의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너무 없다. 그쵸, 너무 없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 왜냐면은 어쨌든 그것도 인연이긴 하잖아요. 그 아빠를 찾으러 우연히 병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원장 그 고아원 보육원 원장님한테 붙잡혀 나오는데 우연히 이제 어떤 아줌마 잡고 가기 싫다고 하는 그게 되게 인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갑자기 그냥 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갑자기 뜬금없이 자전거를 찾아주지 않나. 갑자기 집에 초대해서 위탁목을 해주지 않나.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었잖아요. 사만다가 남자친구하고도 처음엔 잘 놀았죠. 근데 이제 남자친구하고 그 시릴하고 살짝 갈등이 생기면서 남자친구가 이제 묻잖아요. 사만다한테 나야 시릴이야 이렇게. 근데 시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갑자기 그 사만다는 시릴이 갑자기 전부가 됐을까? 왜? 또 반대의 어떤 연출의 방향성을 가진 국제시장 같은 영화로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은 이제 처음 이제 주인공이 그 병원에서 아줌마를 딱 우연히 붙잡고서 나 가기 싫어 하면은 이제 그 아줌마가 얼굴이 확 클로즈업 되면서 그 아줌마가 이제 주인공 시리를 딱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테이크백 막 하면서 과거에 이제 뭐 자기에게 딱 엄마 뻘이야 사실 나이가 보면은 그 주인공 아줌마가 한 40 될까 40 좀 안 돼 보이는 30 후반 뭐 그 정도인데 이제 주인공 아이가 이제 10살 뭐 남짓이니까 사실 엄마 뻘 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실 처음 딱 시리를 봤을 때 자신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사실 우리가 뭐 가장 간편하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자기에도 그와 같은 나이의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뭐 죽었거나 아니면은 뭐 잃어버렸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옛날에 그 흥남철수에서 주인공 황정민이가 막내 동생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거 갖고 대급해 가지고 그 사만 아주머니가 다 그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아이가 꼭 또 주인공 시릴하고 똑같이 닮게 생겼어. 뭐 골목사는 딱 해주고서 이제 영화 한 편 완성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병원 장면으로 딱 돌아와가지고 사만다 아줌마가 이제 시리를 보면서 이제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전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남아 있지 않지 사실. 근데 뭐 어떤 감정의 의도가 있겠지. 그렇게 하지 않은 감정의 되게 불친절하죠. 그 처음에 사실 병원에서 주인공 시릴이 그 사만다 아줌마를 딱 붙잡았을 때에는 사만다 그 아줌마 얼굴도 잘 안 나와. 맞아요. 보면은 제대로 안 나와. 이 사람이 뭐 앞으로 이 영화를 쭉 나오는 주인공이다라는 저도 처음에는 생각 못했죠. 주인공 그런 어떤 뭐 뉘앙스나 느낌을 영화 연출에서 전혀 주지 않아. 그냥 엑스트라 아줌마하고 끝나는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고아원에 자전거 들고 나타날 때 우리도 같이 놀라는 거지.
자전거를 심지어 본인 돈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사만다 아줌마에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리를 이렇게 해줬다라는 걸 만약에 영화가 설명을 해준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이 영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우리들에게 좀 전달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로부터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 나는 이 사만다 아줌마 같은 그런 경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시리를 봐도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사만다 아줌마의 경험이 나의 경험과는 상관이 없는 경험이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경험을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우리들에게 어떤 피해갈 어떤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영화가 연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얼핏 들더라고. 주인공 시릴이라는 이 남자애가 성욱이는 보면서 좀 연민의 마음이 들었니?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니?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말 더럽게 안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거의 끝판왕이야. 진짜 끝판왕이에요. 남자친구랑 사만다의 남자친구랑 같이 놀이공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무슨 뭐 혼자 타겠다고 같이 타는데 탈출해가지고 다른 데 막 타고 도망가고 보면서 Pourquoi tu viens pas? Moi j'ai trop peur. Tu seras avec moi, t'auras pas peur? Va avec lui, je vais vous regarder. Bien sûr. Vas-y. Place disponible. Et en voiture, prenez vos places et vos billets. Cyril! Cyril! Jouez tout seul. Non, c'est dangereux, c'est mieux que je sois à côté de toi. Hé, reste là. Jouez tout seul. Et s'il t'arrive quelque chose, J'ai peur de toi. Samantha! Samantha! Reste là, calme-toi. Il veut pas que je sois à côté de lui. Non, pas tout seul. Assieds-toi, Cyril. Assieds-toi.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진짜. 이런 애를 장난 아니야, 이런 애를 왜 진짜. 약간 이런 애 내 옆에 있잖아. 난 100% 얘를 싫어할 것 같아. 저는 진짜 쥐어 박았어요. 진짜. 얘가 얼굴부터가 진짜 말안 듣게 얼굴하고 진짜 말안 듣게 표정부터가 진짜 캐스팅 겁나 잘했어 진짜. 정말 진짜 말 안 듣게 10살짜리 아이 중에서 제일 어른들 말 안 듣게 생긴 애를 뽑아온 것 같아. 그리고 몸도 되게 좋아. 정말 날렵하고 맞아요. 정말 10살짜리 아이인데도 길쭉길쭉해요. 정말 균형 잡힌 신체를 가지고 있어. 보면은 운동도 정말 잘할 것 같고 자기보다 좀 큰 애들도 싸우면 다 이겨 보면은. 그래서 정말 말 안 듣고 정서적으로도 되게 불안해. 보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참 정부 측이 힘든 참 10살 남자아이. 난 얘 보면서 내 중학교 때 내가 만났던 아이들 생각이 나더라고. 나 우리 중학교 때 되게 참 무서웠거든. 무서운 아이들이 참 많았어. 생각해 보면은. 저도 중학교 때 남중이었거든. 저는 공학이었는데. 공학이었어. 남중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 뒷자리에 앉았던 애가 나 아직도 이름도 기억나. 이동욱이었거든. 이동욱. 꼭 얘처럼 생겼어. 시릴처럼. 아직도 기억이 나. 피해야 될 1순위네. 얼굴 하얗고 머리 짧게 자르고 와가지고 내 뒷자리에 앉았는데 막 침을 뱉었어. 앞으로 이렇게 막 찍찍. 진짜요? 그냥 그래서 내 걔 앞에 있는 애도 맞고 나도 맞고. 근데 침 맞아도 너무 무서워서 직선을 못했어. 되게 좀 겁나는 애였거든. 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자퇴했어.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자퇴하는 거 잘 없잖아. 그렇죠. 거의 학교 들어오고 한 2-3달 있다 자퇴를 하더라고. 대단한데. 걔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이제 뭐 이 연애 때라면 얘보다 한 2-3살 많은 거 느낌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 얘도 2-3살만 요대로 더 먹었으면은 그런 애 되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 만나고서 진짜 얘 무섭다. 내 침 맞아도 막 도망가고 막 피해 다니고 겁나서 막 맞을까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짜 광기와 진짜 광기.
뭐라고? 그 가짜로 이제 광기. 광기? 그러니까 진짜 광기. 와. 그런 류는 진짜 광기거든요, 진짜. 가짜로 이제 센 척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했으니까 유명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막 내 중학교 때 또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막 고아원 같은데 이렇게 막 도와주고 했었거든. 1년에 한 번씩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뭐 선물 갖다 주고. 근데 내가 가는 거 되게 그 나이 또래 때 또 가면 내 또래가들 있는데 가기 싫잖아. 근데 한번 가야지 어떻게 해서 또 갔었어. 한번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중학교 때였는데 학교에서 정말 무서웠던 아이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니까 안 좋은데.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걔가 나한테 씩 와가지고 마 니네 알지? 이러는 거야. 나는 뭐 어떻게 하는 게니 쫄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막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왔지. 집에 오면서 엄마한테 안 간다 했다가 내가 안 간다는데 왜 데리고 왔냐고 막 받으면서 엄마한테 막 신경질 내고 하면서 이제 마치 학교에서도 걔 만나면 막 더 쫄고 막 약간 그 느낌. 얘도 고아원 보육원에 사는 아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 느낌이 오더라고. 얘가 여기서 아직은 그래도 초등학생이어서 초등학생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 애들이 약간 애들이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약간 아직 애 느낌이 얘도 주인공 아직 얘 느낌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한 2, 3년만 더 먹어봐. 2, 3살만. 수네 살만. 그래서 그 양아치 애들 정도 돼봐봐. 2, 3살 더 먹으면은 저도 피해 다녀야죠. 아무도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거의 지금 그렇게 되기 직전이거든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이 사만드라는 그 아줌마가 그렇게 챙기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긍휼과 어떤 그 애통의 눈빛으로 걔를 바라봐주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챙기면서.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런 아이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는 사실은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길어졌는데 사연이 없이는 안 된다. 사연이 없어. 분명히 사연이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사연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사연을 밝히는 순간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이 나는 그러한 사연이 없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해석을 좀 하라고 하는 거네요. 각자 편할 대로 생각해라. 각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잖아. 이 시릴이라는 이 아이를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된다. 이 사만다 아줌마가 이 시릴 아이를 참 제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챙기고 케어하는 거를 보면서 뭔가 느끼기를 바라는 게 사실 다르든 형제 감독이 의도잖아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굳이 사연을 밝히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영화 중에서 이 영화가 가장 기독교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만다라는 아줌마가 그 아줌마 말씀드린 것처럼 아줌마의 과거나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그죠. 중요한 거는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큼 큰 연민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릴이라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집에서 3시간 동안 울 수도 있어요.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난 정말 이 아이를 생각하며 슬프고 난 정말 이 아이를 내가 아끼고 마음에 늘 품고 있어 라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어쩌면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번이라도 시릴을 찾아가서 그냥 한 번이라도 대화하고 한 번이라도 한번 안아주고 왔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어떤 정서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 사만드라는 아줌마 덕분에 이 영화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떤 이 시릴 이 천만직축 이놈 그 범죄 그 강도짓 하려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진짜 진짜 씨. 진짜로. 인간이 아니죠 거의 뭐 거의 야생동물 같죠. 맞아요. 거의. Cyril? Cyril! Cyril, descends! Descends! Calme-toi, Tonton! Calme! T'as rien à me dire! T'es pas mon père, t'es pas ma mère! Je veux plus rester ici, je veux retourner au sol! Comment aussi tu peux partir? Tu leur téléphones et je te reconduis. Je veux plus rester avec toi! Allez! Non! Non! Cyril!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막 칼로 자기 팔 찌르고 나가가지고 그냥 강도짓 하고 돌아온 그 아이를 사만다 받아주죠. 다시 받아주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시릴도 마음을 열죠. 왜냐면 자기가 더는 갈 데가 없거든. 그 전까지는 갈 데가 있었지 시릴이. 아빠가 그래도 자기를 받아준다 생각을 했고 양아치 형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없거든. 다 자기는 버림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사만다 아줌마가 자기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지만 또 그 나이 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를 막 좋아해주고 막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알면은 그냥 에이 뭐 퇴퇴하는 어떤 그런 심리 뭐 어떤 그런 젊을 때 10대 때 그런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시릴의 모습이 사실 참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희들도 뭐 오늘 좀 깊이 또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그냥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으시는데 우리는 그냥 퇴퇴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언제든지 뭐 돌아가면 되니까 뭐 내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길을 내가 가고 있겠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은 어쩌면 우리도 시릴처럼 절망할 때가 아닌가. 그냥 다 이렇게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 어떤 관계와 어떤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질 때 그래서 더 이상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어쩌면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막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이 얘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실패하세요. 그러니까 절망하세요. 그러니까 망해야 돼 이놈아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는 너무 또 우리 시릴처럼 천방지축이고 자기 고집으로만 살아서 어떤 그런 실패의 어떤 쓴 경험이 아니고서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게 어떤 우리의 교만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지만 죄와 용서라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복음 메시지로도 깊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영화고 영화를 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참 이 사만다라는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어떤 또 우리들에게 또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좀 그 가운데 좀 깊이 좀 침잠에 들어가면서 또 깊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성국이 뭐 영화에 대해서 뭐 혹시 더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사실 이런 류의 영화는 저한테 되게 생소하고 이제 제가 선호하지는 않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것 같고 별점을 준다면 10점 만점에 저는 한 3
10점 드리겠습니다. 10점 만점에 3점? 아, 10점 5점 만점에 3점. 그럼 10점 만점에 6점? 6점 정도. 나는 이거 10점 만점에 10점짜리 되는 거든. 아 진짜요? 너무 좋아. 10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정서는 아니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년부 우리 친구들 또 오늘 주일인데 또 은혜 가운데 가는 하루 되기를 또 주님 앞에 또 간절함으로 또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또 온라인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